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52세 자영업자님의 사례입니다. 2015년 세종시에 총 12가구가 있는 통건물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맞춘 자산관리 방법, 전문가와 함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종시 사연입니다. 이분 어떤 결과 있었을까요, 이사님?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물론 먼, 우리가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거의 기준으로 보면 청주 정도 되면 수도권 쪽에서도 아주 가깝게 인접한 곳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투자를 그래도 세종시, 어떻게 보면 서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핫한 지역에 통건물, 주택 12가구가 있는 투자를 2015년 정도에 하셔서 자, 이때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특별히 자산 전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책이 계속 지금 손바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수익도 따져야 되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런 절세하는 이런 기법들을 새롭게 적용을 하는 이 케이스를 한번 사례로 설명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투자한 케이스가 대지가 164평, 상당히 좀 넓은 면적, 세종시니까 약간 지방 쪽이기 때문에 12세대에 있는 바로 이러한 통건물로 투자를 하셨고, 자, 세종시지만 전체 세종시의 지금 행정도시 안쪽이 아니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조치원 산업단지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매수가 7억, 2015년에 7억이니까 자, 요거 3.3제곱 평당가로 보면 약 한 426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양호하게 매수를 하셨고, 임대수익 월세를 따져보니까 한 570만 원, 매달 570만 원씩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공실 걱정 없는 정도 컨셉인데, 자,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또 하셨냐? 기존에 12가구가 있던 거를 총 18세대로 이거를 또 리모델링을 하셔서 결국은 운영과 관리를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지금 이 정도 대지 한 160평대 정도면 지금 매수가 7억인데 자, 2015년 기준 대비 지금 2020년이라 그러면 최소 이 정도는 한 지금 18억 정도 되는 이 단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과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셨냐면, 자, 실제 통건물 하면 저희가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자, 그러면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1주택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 관점, 자, 이게 건축물 용도상으로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또 근린생활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주택으로 가느냐 단독으로 가느냐 결국은 주택 하나를 소유하는 이 기준이 바뀌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이분이요 바로 이 다가구 주택으로 통건물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원룸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주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1주택으로 유지를 한 케이스가 되고요. 자, 원래 지금도 다세대 주택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건물도 같은 4층, 5층짜리라 하더라도 다세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부분은 다주택자에 걸리시기 때문에 지금 정책하고 좀 매치를 하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사례에는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통건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성맞춤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저희가 부동산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리모델링을 하느냐 토지 전용을 하느냐 기존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꿔지거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통건물을 인수를 하셔서 바로 내부에 총 12가구를 15가구 정도로 바꾼 바로 리모델링을 통했고요. 여기에 하나를 이제 앞으로 좀 변경을 하는 걸 제가 더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1주택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 아직은 주변이 크게 상권이 안 돼 있습니다만 주변이 바뀌는 상황을 보시면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 건축 용도 변경이라는 거를 향후에 한번 계획을 하시라는 제언도 좀 드리는 입장이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보통 제가 리모델링 그리고 활용 뭐 이런 얘기를 꼭 드리면 우리가 항상 보면 돈에 대한 투입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비용적인 얘기는 일단 제껴두고요. 가장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정책, 그리고 세금, 그리고 여기에 대출. 자,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 일단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 항상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 세종시인데, 자, 세종시가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의 안에서도 다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들어가면서도 인구와 정책이 선호되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 참 잘하셨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투자하시고 그런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도 바로 이런 투자 지역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반드시 고민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정책 금방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도 중장기적까지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점점 더 과중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넘어가는 주택 쪽 컨셉이 아니라 주택을 하더라도 1주택 아니면 상업용 쪽으로 전환하는 바로 이런 할인 정책 쪽으로 좀 더 턴을 하시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바로 용도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안에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변경이 어느 지역에선 제한이 걸리지만 이 부분을 다양한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을 하시면서 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그냥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다주택자 되셔서 세금 폭탄 맞느니 오히려 한 번 정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최소 3년 뒤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이러한 검토를 하셔서 자산 운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거 고민하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자, 이런 내용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또 1대1로 해도 상담을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바로 이러한 재테크 사례. 자, 이분은 성공적인 사례인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 매도를 하고 이 매도 타이밍이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매도 타이밍까지도 한 번 더 상담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